구라는 이름엔 작가님의 어떤 철학적이거나 예술관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탄생한 이름인지. 저는 사실 김구 선생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속박도 받고 침략도 당하고 여러 가지 국난을 극복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애고 문화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은. 그 말씀에 상당히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구에 하나 구가 더 있습니다. 김구구. 뭐 영어 이름으로는 구구 킴이라고 합니다만은 구라는 거는 천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다시 태어난. 그래서 그분이 못다한 거 제가 한번 이뤄 볼 수 있을까 해서 김구구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핑거 스탬핑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외국 생활 해보면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도쿄를 가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들한테 지면은 대한민국이 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쓰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붓 대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스탬핑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버드 미술관 로버트 디모리 수석께서 일러줘서 알았던 거고 저는 손가락으로 하니까 핑거 페인팅인지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쓰지 않는 방법이 결국은 물기를 쓰지 않는 새로운 방법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런 장르가 없었죠. 제가 이제 장르를 만든 거니까. 붓으로 해서 관심을 안 가져줬던 유럽 분들, 미국 분들, 일본 분들, 중국 분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자부감이 된 거예요. 시대가 또 유튜브라는 시대에 SNS, 핸드폰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에 알려지니까 뉴욕에서 전시를 하는데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 번씩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손가락을 사용함으로써 겪는 고충은 또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많이 까졌어요. 뭐를 하는데 그러면 좀 쉬고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낫는 데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1년, 2년, 3년, 4년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이 하나의 손가락을 옆면, 앞면 비비고 이게 다 썼다 싶으면은 오늘은 이걸 쓰면은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연홈으로 가죠. 그러니까 4군데, 5군데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터지고 해서 한 2주 동안 쉬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핑거 페인팅은 아크릴 물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노톤의 핑거 스탬핑을 하다가 손가락이 아플 때는 다른 작품을 하죠. 칼라 작품을. 뭐 동심적인 그림을 그리든 앞으로는 칼라 작품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만 네. 아파요. 해외 활동하시면서 한국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많지요. 제가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도 그게 하나예요. 로스앤젤레스를 LA하고 뉴욕을 갔는데 교민들을 만났어요. 왜 한국 작가 작품들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뭐 작은 게 아니고 당시에 운반비가 너무 비싼데요. 속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야 미국 안에 있으니까 큰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은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그림, 작품들을 보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좀 전시해보자. 그래서 LA에서 길이 한 70m, 폭 13m에 한 3m 정도 되는 그림을 한 70점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집을 팔고 네, 갔어요. 그 어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는 아마 운동선수들도 그럴걸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두렵습니다, 지금도. 뭐 전시를 할 때 저런 허접한 걸 가져왔어 하면은 대한민국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특히 여러 사람이 나갈 때는 괜찮은데 혼자 나갈 때는 뭐 이 자존심을 다 걸어야 되니까. 성화전을 여신다는 의미에서
독자들이 작가님의 종교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종교를 특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처럼 되려고 조금이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리고 싶은 게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었고, 부처가 종교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깨우치는데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고 봐요. 되게 함부로 무슨 행동을 못 하잖아요. 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구 아트센터 서귀포도 있고 구구 아트 뮤지엄 파주 이렇게 구구 시리즈 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 경우가 저 같은 경우예요. 사우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사람 몸만 씻는 게 아니고 예술로 샤워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술로 샤워를 하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서 객실률이 30%였던 곳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일 망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게, 큰 작품을 500점 이상 걸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걸어놓고 사진 한번 찍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가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도 경제적인 여파가 컸고, 가장 큰 곳은 뉴욕의 맨하탄에 구구미술관을 오픈했었어요. 하버드 미술관하고 같이 130평 정도 되는, 높이 8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공간을 오픈했었는데, 오픈하자마자 다시 코로나가 얼마 안 있어서 왔죠. 1년은 8개월, 한 2년 가깝게 버텼는데 그곳이 문 닫혀진 게 가장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목숨 부지한 게 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네. 향후 이제 준비 중인 프로젝트나 뭐 전시회가 있으실까요? 올해 그리스도가 붓다를 만나다. 결국은 저는 예술은 하나인데 전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제를 좀 확대한 대규모 전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대구미술관을 통째로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시를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올 12월 달에는 아트 마이애미에서 아이들 그림을 좀 대형 그림을 선보여 볼까 해요. 이 공간은 우리가 저 도심에서, 그러니까 한 시내죠, 서울 시내. 큰 부잣집 말고 1980년대, 90년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정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1980년대, 90년대 정서를 그대로 남겨놓고 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서 쓸 수 있도록. 여기는 평생교육기구, 교육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부 공익법인이에요. 뭘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달 반 동안 혼자 다 만들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에폭시 작업도 하고 나무도 심고.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캠퍼스가 아닌 자연의 그림을 그리는 거, 그 안에 그림까지 전부 세팅하고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거. 화려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저는 정서를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아침에 꽃밭에 물을 줘서 새싹이 하나씩 나오는 게,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지금의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들에게도 밥을 많이 해주는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많이 얻어먹었다. 그랬으면 쓰겠어요. 네.